네, 안녕하세요. 수염남입니다. 엔잡 컨텐츠 시리즈의 첫 스타트. 우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드리려면 저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힙합, 밴드 음악 너무너무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음대를 진학하고 또 20대 초반부터 몇 개의 밴드를 거치면서 음악 활동을 열심히 했죠. 그러다가 군대에 갈 시기가 돼서 군대 곧 군악대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신나게 또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 후에 밴드를 이어나가다가 우연히 기획사 대표님의 눈에 들어서 그 당시 유나, 치타, 주니엘 이런 분들이 계셨던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메이저 음악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만 인생이라는 게 저의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회사는 들어갔지만 생활은 비슷했다. 아침에 평화시장에서 옷 배달하고 저녁에 또 발레 파킹하고 새벽에 멤버들하고 합주하고 주말에는 공연하고 이런 생활을 20대 내도록 했어요. 알바 음악 그렇게 20대 후반이 됐는데도 제가 그렇게 올인했던 이 음악으로 밥 한 끼 사 먹는 게 가끔은 부담스러울 정도로 생활이 팍팍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삶이 우울해지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우울증을 겪게 되면서 옆에 옆머리가 손바닥만큼 이제 빠지기 시작해요. 근데 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이게 한꺼번에 이런 게 막 들이닥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가족도 아프고 밴드 멤버들끼리도 서로의 사정들 때문에 이 음악 생활을 같이 해나가지 못하겠다라는 결정이 나고 또 그 와중에 뮤지션으로서 이 회사 계약 기간이 남았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다가 회사와 조율을 해서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은 월급 받는 프로듀서로 포지션을 변경합니다. 프로듀서로 변경하면서 오히려 기회가 많이 생겼어요. 서태지님의 앨범에도 편곡으로 제가 참여하게 되고 주니엘, 몰티, 치타 이런 사내 아티스트들의 음악도 제가 프로듀싱하고 편곡도 하면서 돈도 벌고 음악 인생이 처음으로 조금 안정기를 찾았거든요. 거기다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음악을 만든다는 게 너무 재밌고 행복한 거예요. 나의 음악적인 능력이 드디어 어딘가에 쓸모가 있구나를 느끼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언제 우울증을 앓았냐 싶은 느낌, 우울감이 몸에서 막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카락도 다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 그런 생활도 1년 정도밖에 못 갔다.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내 자리를 보존할 수 없게 되고 방출되는 수순까지 밟게 된 거죠. 한마디로 뭐 권고사직이죠. 아직도 그날이 생각나는데 권고사직 받고 오후에 집에 돌아와서 이틀 동안 밥도 안 먹고 집 밖으로 안 나갔어요. 불 꺼진 방 안에 누워갖고 막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근데 이런 두려움이 왜 생겼냐 생각해보니까 그 월급이라는 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개의 목줄같이 저한테는 되게 안정감을 줬나 봐요. 근데 그 목줄을 풀어주니까 오히려 불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뜩이나 제가 힘들게 음악을 하다가 한 줄기의 빛 같은 그 월급이라는 게 제 음악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존재였나 보죠. 근데 글씨가 싹 꺼져버린 이 상황이 저로서는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럼 나는 이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를 놓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우울증을 겪고 탈출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우울이 또 올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방어기제 같은 게 생긴단 말이죠. 머리 옆에 겨우 다 났는데 또 이러고 우울해서 누워있으면 또 머리 또 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결정을 합니다. 이 제 머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음악이고 음악이 나다라고 이제 집착을 하면서 살아왔던 20대를 이제는 닫아버리자. 음악을 다 접고 이민을 가자. 뉴질랜드의 몫으로 거듭나자라는 목표로 강남의 영어학원과 종로의 IELTS 학원을 다니게 되죠. 틈틈이 음악 소일거리도 하면서 또다시 발레 파킹을 하면서 월세도 내고 학원비를 충당하고 공부도 해야죠. 그렇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와중에 저에게 또 한 번의 빗줄기가 내려 우연히 지인을 통해서 제 음악을 들으셨던 어떤 한 사업가 팬분께서 연락을 주신 거예요.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미스터 D라고 하죠. 그분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셨다가 엑시트를 하시고 은퇴를 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미스터 D께서 왜 요즘 더 이상 앨범 활동을 안 하세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 속내를 숨기다가 결국에는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이 음악하는 삶이 녹록지 않다. 저는 음악을 접고 이제 새 삶을 꾸리기 위해 이민을 준비 중이다 라는 말씀까지도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제 계좌에 꿈을 이루시길이라는 이름으로 1,000만 원이 입금이 됩니다. 사실 주신다고 하셔서 받았는데 막상 받으니까 되게 무서워지더라고요. 신종 보이스 피싱인가 싶을
싶었어요. 그래서 돈을 일주일 동안 건드리지도 않고 계속 보다가 연락을 드렸죠. 뭔가 이상하다, 이거 다시 돌려드리고 싶다,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미스터 D께서는 미국에서는 이렇게 기부를 하는 문화도 있고 본인의 부를 감사하게 누리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래서 내가 번 만큼 돕고 싶은 사람들을 돕는 게 나의 미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1시간 넘게 하면서 사기가 아니다, 이건 나의 진심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돈도 주고 오해도 풀어주셨죠. 대박이죠. 그래서 이 돈으로 당신이 음악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전화를 끊었죠. 그때 든 생각이, 날 이렇게 아프게 했던 음악, 내가 그렇게 힘들게 알바하면서 냈던 앨범들이 없었으면 이런 기회는 없었다. 도망가지 말고 한 번 더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민 준비도 멈췄죠. 그래서 저는 1,000만 원을 넣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써야 미스터 D가 나에게 준 이 기회를 발판 삼아서 내가 또 다른 챕터를 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엄청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1,000만 원을 500으로 쪼개서 쓰기로 합니다. 500만 원으로 카메라를 사고 나머지 500만 원으로 대학원 진학하는 데 씁니다. 500만 원을 카메라에 쓴 이유는 이제는 돈을 버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단순 알바보다는 어떻게든 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일들로 삶을 채워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일거리로 물론 돈을 벌고 평복비로도 돈을 벌었지만 또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분 활용해서 삶을 채워나가면 개의 목줄 같던 그 월급이 필요 없는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공부해서 준비하면 삶이 좀 더 풍성해지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카메라를 산 거죠. 그래서 그 카메라를 사서 열심히 공부하고 주변에 나 이런 일 할 수 있다, 소문 좀 내달라 여기저기 문을 두드린 거죠. 그리고 나머지 500만 원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이유는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풀을 좀 넓히고 싶었어요. 그동안 제가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더 넓은 풀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더라고요. 되게 감사하게도 그 카메라를 사서 생활을 안정되게 만드는 데까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많이 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비 정도 버는 거는 충분할 정도로 벌었어요. 초반에 주로 학회 포럼 현장 스케치, 기업의 MOU 사진 같은 시간 대비 되게 괜찮은 일들 1시간만 일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음악이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들을 찾아다니면서 대학원을 열심히 다녔죠. 그러면서 음악에도 손 놓지 않고 들어오는 일이라든지 대학원에서 만난 관계들로 아이돌 곡도 팔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회들을 누리면서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듣던 수업의 교수님이 개인 사정으로 학기 중간에 못 나오게 되시면서 대타로 다른 강사님이 임시로 나오셨는데 그분이 또 광고계에서 일을 많이 하시던 광고 오디오 PD님이셨어요. 작업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광고 음악이 또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PD님을 통해서 광고 음악 쪽으로 내가 길을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분이 내주신 광고 음악 만들어가는 과제 같은 거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나가서 제 음악을 발표하고 이렇게 눈치를 봤어요. 음악이 괜찮았나? 이러고 있었는데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 PD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술 한잔 하자. 그래서 기회가 왔나 보다 라는 생각에 또 술을 먹으러 갔죠. 근데 PD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딴 게 아니라 제가 발표하는 목소리 들으시고 성우 쪽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PD님 녹음실에서 제 목소리 샘플을 따고 PD님께서 광고 녹음실에 돌려주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켓컬리 첫 런칭 광고로 제가 성우 입봉을 하게 됩니다. 장보기를 새롭게 퀄리티 있게 내일의 장보기 마켓컬리. 사실 성우 녹음은 제가 처음 해봤던 거고 앨범 녹음하는 거랑 또 전혀 다른 작업이거든요. 그래도 보컬 녹음을 10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톤 메이킹이라든지 발성이라든지 그런 소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런 광고 성우 작업의 기회를 잡게 된 거죠.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음악을 해왔던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걸 또 한 번 느낀 거죠. 미스터 D께서 저에게 준 1,000만 원이 대학원에서 광고 오디오 PD님을 만나게 해줬고 또 그 PD님으로 이런 생각지 못한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우를 하다 보니 또 광고 음악 작업도 하게 돼서 어느 순간 하는 일의 영역들이 제가 그동안 계속 해왔던 일들과 자연스럽게 맞물려서 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광고 쪽에서 번 돈을 사진 영상 쪽에 더 투자하고 공부하고 더 깊게 빠져들다 보니까 지금은 스튜디오까지 만들게 된 거예요. 서두가 되게 길었는데 제가 프리랜서로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려야 앞으로 제가 하게 될 컨텐츠들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실 것 같아서 긴 서두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프리랜서 하면서 느꼈던
냉혹한 현실들, 그리고 이런 기회들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문제점이 생겼을 때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하나, 혹은 프리랜서가 되려면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되는구나, 이런 재밌는 컨텐츠들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고민들이나 제가 하는 일들 가운데 궁금하신 점들 이런 거 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 풀게 될 컨텐츠에 많이 녹여서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들어주셨으면 오늘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